기존의 물통에 딱 그 양수기 모터 같은 미니 모터를 따라 물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물통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갖다가 넓은 농토에도 이런 식으로 쭉 물통을 연결해 가지고 넓은 농토에도 이렇게 물을 줄 수 있거나 이렇게 뭐 계속 양수기 연결하면 되겠죠. 물통 연결해 가지고 양수기로 빨아들여서 아니면 소방 호수, 소방 같은 높은 고층 빌딩에도 중간에 물통을 달아서 양수기를 달아서 미니 양수기를 달아서 물을 빨아들이고 위에서 이렇게 고층 빌딩에서 뿌릴 수 있다고 했죠. 이번은 양 옆으로 서로 연결되는 어떤 물통인데요. 서로 이렇게 물통에 파이프관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뚜껑을 잠글 수 있고요. 이 파이프과 파이프관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큰 물통이나 뭐 어떤 그 구조적으로 큰 뭐 콘크리트처럼 만들지 않아도 서로 물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물통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백 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콘크리트 수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엄청난 대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통이 서로 연결되어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뭐 급수를 하거나 자동으로 이렇게 이 물이 약간 밑에 부분에 연결을 수도 파이프건처럼 이렇게 뚜껑을 닫았다가 서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시키면 물이 서로 연결되거나 또는 저기 순환 펌프, 순환 펌프 같은 모터 같은 것이 이론적으로 달려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이거 하면 수백 개나 수천 개를 따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요. 원래 구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도 구조물을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게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또는 많은 양의 석유를 저장할, 많은 양의 기타 다른 액체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 제가 물통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물통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낑낑대면서 다 들더라고. 말통 같은 거 이렇게 석유는 아니면 뭐 저기 물을 담았을 때 기타 액체를 담았을 때 바퀴가 있으면 어떨까? 여행 가방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좋죠. 아니면 거기다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카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또는 장바구니 카트 이렇게 핸드카 있잖아요. 그런 것과 핸드카에다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의자에다가 집안에 있는 이런 컴퓨터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컴퓨터 의자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장애인도 그 의자에 앉아서 편히 이렇게 휠체어 방식이 아니더라도 움직이거나 집안에서 이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놀이동으로 얘들용도 있을 거고 장난감으로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서 움직이시는 건 속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밖에도 이렇게 현재 휠체어보다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서 등에 현재 휠체어를 제가 등을 제낄 수 있는 이런 휠체어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뒤를 딱 제껴서 좀 기대고 싶은데 꼿꼿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팔걸이 이거 팔 걸을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서랍식으로 양 옆에 여기서 딱 뽑아내가지고 손을 걸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식판을 올려놔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의자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의자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의자식의 어떤 전동 장치를 만들어서 운송 수단으로 휠체어가 있지만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편리하게 만들면서 우천시에도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휠체어 같은 지금 현재 장애인용 휠체어에도 이게 우천시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막 이런 것들을 위에 올려가지고 우천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어떤 침대용으로 침대가 간이 침대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누워서 TV를 보거나 이렇게 제낄 수 있는 이렇게 각도를 꺾을 수 있어서 약간 이런 이렇게 누워서도 이렇게 못 움직이는 분 계시잖아요. 누워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거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이 침대. 이게 다 전동 장치를 달아서 집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면 혼자서 낑낑대고 움직이는 것보다 편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밖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도 그냥 구급대원이 이렇게 움직일 때 밑에 바퀴 달아서 움직이는 수동으로 움직이는데 전동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동 장치를 다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외관 같은데 외관 아시죠? 캠핑용 외관 거기에도 전동 장치를 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화물차의 한쪽 면을 딱 열면은 이렇게 딱 제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관 같은 데도 이렇게 좀 그 부피가 큰 거를 갖다 딱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핸드카 같은 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핸드카를 여기 뒤로 제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핸드카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핸드카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딱 뒤로 제끼면 딱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 갖고 또는 이게 다 전동 장치를 달아갖고 여러 개를 끌 수 있는 이런 핸드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연결 장치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뭐 수백 가지의 그 어떤 그 디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결 장치가 뭐가 됐든 원리는 이제 그 똑같다. 여기다 특히 일반 핸드카나 장바구니 카트 이런 것들에도 전동 장치를 달자.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전동 장치는 아니면 석유 방식도 괜찮은데 너무 복잡하죠. 전동 장치가 나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약간 와이드하게 이렇게 서랍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큰 부피의 짐을 여기다 실을 수 있게 하는 이런 핸드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갖다 다시 접어가지고 박스 형태로 종이 그러니까 박스가 되도록 접어갖고 서로 결착을 시켜주면 박스가 되는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평상시에 에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박스가 아니다가 에어를 집어넣으면 박스가 되는 그래서 아이스 박스로 사용이 되고 물건 넣는 박스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에어 박스 그러니까 종이 박스처럼 생겨서 뭐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고 뚜껑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아이스박스처럼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어박스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탑재해서 시원한 물을 넣으면 거기다가 시원하게 물 저장고가 되는 평상시에 부피 축소해서 그냥 에어 집어넣으면 그냥 곧바로 아이스박스나 종이박스가 돼. 종이박스가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핸드카도 박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가로막기 했을 때 이것만 딱 올려갖고 결착을 시켜서 박스가 되는 외건도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외건도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넓은 부피의 짐을 움직일 수 있거나 전동 장치에 다루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같이 뭐 리어카도 이런 식으로 리어카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면을 화물차처럼 딱 여러 개 제껴가지고 넓게 리어카를 움직일 수 있는 한쪽 면이라 그럼 넓은 부피의 지금 그 리어카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손수레 농사용 손수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모든 형태의 손수레가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리어카뿐만 아니라 농사용 손수레를 하셔도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서랍장 일반의 그 테이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선반 테이블 선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테이블 선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블 선반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위에다가 짐을 갖다가 선반으로 짐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서랍식으로나 아니면 제끼는 식으로 하든지 빼가지고 좀 넓게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이걸 빼서 현재는 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다가 빼면 이 정도 밖으로 튀어나와서 좀 넓은 짐을 옮겨놓을 수 있고요.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이 밑에 이렇게 구조물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삼각으로 해가지고 딱 구조물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접었다 폈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딱 들어가고 이렇게 딱 다시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아니면 거리식으로 이게 선반이 이렇게 이 정도 폭이다 그러면 딱 꺼내면 사실 이 정도인데 이제 하중을 지탱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갖다 밑에 딱 고정을 삼각으로 이렇게 하나 고정 뭐 금속줄을 딱 해갖고 딱 잠그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하나 금속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선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반 모든 형태의 뭐 금속 선반이 됐든 뭐 나무 선반이 됐든 이런 선반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침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침대를
이렇게 그 소파에서 우리가 잠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 소파를 아예 소파식으로 침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이렇게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소파식으로 해서 약간 그 등받이를 제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없는 버전은 좀 싼 버전. 되게 등받이를 등에 딱 기대면 이렇게 딱 각도를 딱 조절해서 환장 같은데 되게 거기다 전동 장치를 달아놓는 그다음 바퀴를 달아놓는 안.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환자를 바퀴로 움직이거나 저렴한 버전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움직이거나 환자나 뭐 재밌지 않습니까? 함 앉아가지고 움직이는 움직인 의자에다가 전동 장치 달아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집안은 집안용 또 야외 밖에 나가는 밖에서 생활 의자로 움직이는 휠체어도 어차피 의자 방식인데 아예 그냥 편하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편하게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결국 전동 킥보드도 있으니까 전동 킥보드처럼 만들어서 움직이면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거나 우천시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재 있는 휠체어에다가 커버를 씌워서 우천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동 장치를 달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도 현재 있는 휠체어에다가 장애인이 발을 뻗을 수 있도록 발판을 안에서 서랍식으로 꺼내고 조금이라도 뻗으면 좋죠. 여기다가 발판을 해서 거기 다리를 갖다 딱 기댈 수 있는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거나 거기다 아예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휠체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휠체어가 이렇게 있다. 휠체어가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있고 밑에 부분에 이런 형태로도 뭐 어떤 형태가 뭐가 됐든 발을 얹어 놓을 수 있는 또 여기다 바퀴를 아예 달아 놓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휠체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게 움직이기가 편하고 있죠. 그래서 끄집어내는 식으로 하고 팔걸이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팔걸이 손을 이렇게 좀 얹어 놓을 수 있거나 거기다 이렇게 식판을 올려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있는 간이 침대 같은 거 1인용 이렇게 해서 소파식으로 침대를 만들자. 소파 쿠션 들어가듯이 침대를 만들어서 야전 침대도 그렇게 만들자. 이제 두께는 뭐 회사별로 각각 틀리겠죠. 소파식의 야전 침대.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편이 이렇게 쿠션이 되는 거죠. 각도도 제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아예 그냥 그거를 갖다가 큰 침대로 연결해서 침대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침대 이렇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침대에서처럼 편안한 이런 침대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쇼파처럼 우리가 쇼파에서 잠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예 1인용 침대, 야전 침대를 만들자. 또는 우리 가정에 생활하는 그런 침대를 만들자라는 거죠.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소파처럼 침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용 침대 아니면 뭐 이렇게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야전용 침대 뭐 어떻게 두께는 회사별로 틀리겠습니다. 그렇게 푹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의 침대도 이렇게 소파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의 뒷부분에 넓은 자동차나 버스 같은데 이렇게 넓은 좌석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침대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다른 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에 뭐 약간 넓은 거는 그 안에 툭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이런 침대가 되는 거죠. 소파식의 침대. 거기에다 쿠션만 올려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파 쿠션만 얹어놓으면 그것도 자동차로서는 특별하지 않을까. 또는 뭐 이렇게 화물차도 이렇게 뒤에 짐칸이 있잖아요. 화물차도 뒤에 이렇게 큰 화물차 드시면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그것도 소파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화물차 만드시면 제 기술에 쿠션만 얹어 놓으면 되니까 화물차용 이런 쿠션을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소파처럼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제품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쿠션만 넣으면 되니까 이게 쿠션 소파 침대 쿠션이 있잖아요. 소파 같은데 쿠션을 두께별로 따로 제작을 해갖고 그거를 야외에 놀러 갈 때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는데
에어를 좀 집어넣는 부분, 딱딱한 부분. 이렇게 일반 쿠션이기 쿠션인데 좀 더 이렇게 쿠션이 좀 주기 위해서 에어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걸 갖고 다니기 좀 캠핑용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두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처럼 있는데 에어를 집어넣으면 푹신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야외 매트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어떤 이런 쇼파 같은 이런 쿠션을 줄 수 있는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에어를 집어넣을 때 한 겹 집어넣는 것보다 두 겹, 세 겹 이렇게 집어넣는 데가 1층, 2층, 3층이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집어넣으면 쿠션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형태의 어떤 에어 침대, 이렇게 에어 베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에 에어 쿠션 형태 이렇게 뭐 이렇게 야외 놀러 가서도 그 에어를 딱 1층, 2층, 3층 좀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서 푹 쉬게 들어가서 이렇게 쉴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텐트에다가 제가 텐트 밑에 부분에 에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밑에 바닥이 에어 매트가 되는 그런 결합된 텐트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어떻게 탈부착식으로 찍찍이 방식이든 뭐가 되든 에어를 텐트 이렇게 양 옆면이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에어층을 통해서 방한을 할 수 있는 이런 텐트 말씀을 자동차 안에도 딱 부착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기장 같은 거를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것을 자동차에 붙여갖고 모기장을 만들어주는 게 부착식으로 찍찍이나 뭐 찍찍이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약한 전류 이게 건전지가 약한 전류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기를 같은 거 방충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사람에게는 해가 없죠. 약간 찌릿한 정도겠죠. 사람에게는 해가 없고 현관문 집안의 현관문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방문 이런 데다 걸어놔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걸 좀 널널하게 쓰면서 방충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집안에 어떤 이렇게 베란다 창이라든지 창문에다가 아예 그냥 걸쳐놔가지고 딱 붙여갖고 이렇게 환기는 되면서 이렇게 환기는 되면서 건전지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모기 같은 거, 이렇게 파리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딱 이렇게 그런 제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이즈별로 다양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기존에 어떤 방충망 거기다가 그냥 전기 건전지를 달아가지고 알루미늄 방충망 있잖아요. 집안에 거기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모기 같은 거 방지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한 겹을 씌워서 미세먼지 일어날 때도 이렇게 딱 부직포를 걸쳐가지고 그냥 뭐 찍찍이 방식으로 부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잖아요. 부직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지고 부직포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밖에 미세먼지 일어나면 무조건 열지 못한다. 여름은 미세먼지 그것보단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